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미국의 대선입니다. 저는 그동안 트럼프를 지지해 왔고 트럼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바이든이나 카말라 해리스 같은 사람이 미국의 정권을 잡으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미국의 재앙이고 세계의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동안 미국이 좌경화, 사회주의화, 동성애 범람화, 가정 파괴화, 이런 방향으로 미국이 흘러가고 있던 것을 그나마 트럼프가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의 연방 대법원들을 모두 보수적인 인물들로 바꾸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미국 저변에 깔려있던 어떤 반기독교적인 이념, 정책들,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모두 없애버리거나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다시 기독교 정신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다면은 한국의 이익보다는 세계의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죠. 미국은 기독교와 자유민주 진영에 있어서 형님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그럼 미국이 망가지고 무너지면은 한국도 무너지고요. 전 세계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바이든이나 뭐 오바마나 클린턴, 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미국에 나타나서 정권을 잡으면은 그거는 정말 미국의 재앙이고 한국의 재앙이고 세계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많은 보수 평론가들과 일부 유튜버들은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트럼프가 자꾸만 김정은이하고 평화 협상을 하려고 하고요. 또한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자꾸 빼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보수 쪽에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부터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자, 그러면은 트럼프는 왜 김정은과 평화 협상을 하려고 하느냐? 원래 2017년도에는 트럼프는 정말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에 와서 밝혀지는 여러 사실들을 보면은 2017년도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쟁에 가까웠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게 말했고요. 자, 트럼프. US, North Korea were closer to war than imagined in 2017. 미국과 북한은 전쟁에 훨씬 가까웠다. 2017년도에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전쟁에 가까웠다. 이건 트럼프가 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짐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추리닝을 입고 잠을 잤다고 했어요. 워낙 긴박한 상황이니까 당시가. US came much closer to war with North Korea. 미국은 당시 북한과 훨씬 전쟁과 가까웠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느냐?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어디다가 밥 우드워드 그 사람한테다가 얘기한 걸 밥 우드워드라는 사람이 책으로 펴냈죠, 최근에. 그리고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2017년도에는 한반도가 굉장히 전쟁과 가까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핵무기 80개를 사용할 계획도 있었어요. 미국은 실제. 당시 미국의 트럼프와 각 행정부의 결정권자들은 정말 북한과 전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한반도에서는 절대 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문재인이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겠다고 했는데, 자, 이 말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감동적으로 보이죠. 예? 내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겠다.
자, 이 멋있어 보이는 말이, 이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북한 백성들을, 야, 남한의 백성들아, 너희가 저 북한에 있는 너네 동포들을 구해내라. 해방시켜라. 이제 너희가 총을 들고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시 문재인의 말에, 저 멋있어 보이는 말에 속아서 전쟁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도 싫고. 그렇죠. 누가 전쟁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2017년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 혼자 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국 국민들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자, 전쟁을 하려면 일단 사드 고고도 요격 미사일 그거 더 들여와야 되고요. 패트리어트 3 중저고도 요격 미사일 그것도 더 들여와야 되고요. 에?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우리 각자가 그동안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던 삶을 이제 좀 정리하고, 삶을 좀 더 심플하고 간소하고 검소한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똘똘 뭉치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많은 비용들이 절약이 되죠. 그 절약된 비용으로 뭘 해야 되느냐? 예? 각 지역 그 아파트, 빌딩, 그 지하실을 방공호로 다 개조해야 되고요. 무기, 아까 말씀드렸던 사드, 패트리어트 3, 그리고 각종 무기들 이런 거 사와야 되고요. 그리고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이런 거를 2달에 한 번씩 더 자주 실시를 해서 각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내 가족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거를 자주 모여서 훈련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국정원, 기무사 이런 정보 부서들은 각종 정보 라인을 총동원해서 간첩들, 그리고 간첩 의심자들, 이 사람들 싹 다 잡아들여서 대한민국의 어떤 중요한 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도에. 그러니 트럼프와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볼 때 너무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미국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바로 서지컬 스트라이크, 정밀 타격, 코피 작전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코피 작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본 사람은, 전쟁사를 공부를 해본 사람은, 자, 저 IS 중동 지역에 아주 난리를 쳤던 IS 그 테러 조직, 그 깡패 테러 조직,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런 깡패 테러 조직을 제압하는데도 온 힘을 기울여서 전쟁에 버금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북한을 상대로 정밀 타격, 코피 작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 코피 작전 이런 개념은요, 사실은 자기 기만적인 생각이고 책임 회피적인 군사 작전인 것입니다. 만약에 코피 작전을 했다가 잘못돼서 전면전으로 번지면은 그 전면전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코피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장군들이 볼 때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크롬돔 작전. 미사일 80개를 쏟아부어서 북한을 전멸시키는 핵전쟁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한국이 전쟁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미국이
6.25 때 와서 피 흘리고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줬는데 또다시 미국이 이 땅에서 자기 미국 국민들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며 싸워야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핵전쟁을 해야 되는데 북한을 아예 그냥 핵을 쏟아부어서 전멸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느 대통령이 이런 전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트럼프가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 김정은이하고 평화협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북한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왔는데, 그 북한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살이 했는데, 막판에 핵 맞아 죽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 7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북한 백성들을 저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저 북한 땅이 바뀌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은 얼마나 복된 땅이 되고 저 땅에 어떠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지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북한에 7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북한 백성들한테 한번 맛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느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북한 백성들이 핵 맞아서 다 전멸하는 그런 것 절대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2017년도에 전쟁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자꾸 빼려고 하잖아요. 자, 이거는요. 트럼프의 타고난 기질이에요. 트럼프는 관료주의를 정말 싫어합니다. 저도 관료주의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 이것들이 너무 게으르고 타성에 젖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세금만 축내고 이 공무원들이 저도 그래서 관료주의 정말 싫어하는데 자 트럼프가 볼 때는 저 주한미군이 돈만 축내고 한국 국민들은 전쟁을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저 한국을 자기 돈 들여서 지켜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트럼프의 본심은. 그런데 미국의 국방부는 타성에 젖어서 주한미군을 이게 관료주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존에 해왔던 그 패턴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 이거 일종의 관료주의예요. 저 주한미군을 뺀다는 거는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국방부는 타성에 젖어서 관료주의에 젖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하여튼 싫은 거예요. 트럼프는 이 관료주의가. 그리고 트럼프가 문재인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트럼프는 위선적인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문재인 같은 유형을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김정은이하고 어떻게든 평화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문재인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트럼프가 지금 현재 한국도 마음에 안 들지만 또한 문재인 역시 굉장히 싫어해요. 뭐 여하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 쪽 뉴스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사가 뜬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톰 코튼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 상원의 정보위 소속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죠. 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의회의 톰 코튼 공화당 상원 의원은 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제 문제를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 참석해 차기 행정부가 내년에 직면할 국제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이란 문제를 꼽았습니다.
코튼 의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두 번째 임기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 과정을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n a second term, and we'll see if the president's reelected, the course of diplomacy. 상원 정보위 소속인 코튼 의원은 또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매우 흥미로운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been some really exciting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recent years with the potential to neutralize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threat. 또 미국은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망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미국 본토뿐 아니라 한반도 또는 일본 등지에 있는 미군과 미국인 그리고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지렛대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적 진전, 이게 뭘까? 제가 볼 때 이것은 EMP 미사일입니다. 작년에 5월 16일 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US Air Force has deployed 20 missiles. 미국 공군이 20개의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That could drop the military electronics of North Korea or Iran. 그것은 군사적 전자기기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전자기기들을, 군사적 전자기기들을 무엇으로 무력화시키냐? With super powerful microwaves. 초강력 마이크로웨이브로. Rendering their military capabilities virtually useless. 그들의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With no collateral damage. 어떠한 부수적인 해를 입는 것 없이. 자, 이 영국의 데일리 메일 언론사에서 보도한 이 기사는 미국의 보잉사에서 개발한 챔프라는 순항미사일입니다. 원래는 이게 2025년도까지 개발이 완료되기로 되어 있던 건데 좀 더 일찍 개발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 없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단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무기를 준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만 들고 일어나면 돼요. 용기와 믿음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지상전은 우리가 담당할게. 미국아, 너네는 하늘하고 바다만 맡아줘. 땅에서 피 흘리고 싸우는 건 우리가 할게. 그런데 너네 그 EMP 미사일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너네가 갖고 있는 그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북한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중국이 개입할 게 뻔하니까 미국아, 너네의 강력한 해군력으로 중국이 만약에 저 함경북도 국경선을 넘어 침범해 들어오면은 중국의 북부 정구군이 그렇게 할 텐데 걔네들이 국경을 넘어서 침범해 들어오면은 미국아, 너네가 너희의 강력한 해군력으로 중국의 저 항구들을 싹 다 봉쇄해 줘. 대신 대한민국이 통일되면은 저 함경북도 북쪽에 중국하고의 국경선에 너네 미군 기지 건설해.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그 가까운데 라진 선봉지역, 거기에다가 그 항구 있는데 그 항구 너네 해군 기지로 사용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아, 너네가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의 코앞에서 걔네들을 한 손에 틀어줄 수 있잖아.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쟁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일어서면요, 트럼프와 미국의 정치인들과 군인들의 마음은 100% 김정은에게서 돌아서고 한국 전쟁에 반드시 동참합니다. 미국이. 그리고 명분이 좋잖아요. 명분이. 70년간 노예살이 했던 북한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노예 해방 전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군이 결성되면요, 북한의 인민군은 상대가 안 돼요.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질 겁니다. 제가 확신하기로 5일 안에 평양을 점령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진짜 적은 북한 해방군이 아니고 북한 인민군이 아니고요.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 정구군이에요. 우리의 진짜 적은 그때가 되면은. 아니 근데 사실 중국의 북부 정구군도 한미연합군 전력의 상대가 안 돼요. 만약에 한국군하고 중국의 북부 정구군하고 육군 대 육군끼리만 붙는다고 생각을 할 때, 그래도 대한민국 육군이 중국의 북부 정구군을 압도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배 이상 강해요. 대한민국 육군이. 육군뿐만이 아니라 공군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해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하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군사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용기가 없을 뿐이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문재인 정권이 먼저 무너져야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기와 믿음을 갖고 일어섰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방송 마치고요. 내일 트럼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